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노무법인 위맥의 함용일 대표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관계로 빠른 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팬데믹으로 지역 병원들의 경영의 위기가 많이들 찾아오곤 하는데, 이 인사 노무 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가 위기에 맞게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을 유연하게 적용을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원 경영도 어렵고 병원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분들도 어렵기 때문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노동법 준수라든지 이런 인사 노무 관리에 우리 원장님들이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팬데믹 시대에 병원 경영자가 알아야 할 노무관리 핵심적인 사항 일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쭉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들이 다 해당 병원의 특성에 맞게 지원이 가능할 텐데요. 일일이 그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긴 어렵겠지만 우리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배포된 학술집 자료 50페이지와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원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이 적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다 아시는 사항들이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는데, 임금 주 52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적용이 되는데, 51페이지 상단에 있는 항목에 공휴일 분야가 있습니다. 공휴일 분야는 그 달력상 빨간 날이죠. 8월 15일, 3월 1일 같은 공휴일을 말하는 건데, 이 공휴일이 과거에는 법으로 정해진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약속을 통해서 우리 병원은 빨간 날 쉬자 안 쉬자를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급으로 쉬게 하거나 아니면 빨간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 휴가를 하루 사용을 한 것으로 대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을 텐데, 우리 장표에 나오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빨간 공휴일이 모두 다 유급 휴일로 전환이 됩니다. 즉 법정 휴일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휴일에 쉬면서 대체했던 사업장들은 별도의 휴일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 셈이죠. 그거를 그 규모에 따라서 5인 이상 병원은 무조건 적용이 되니까 요거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그거를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그 5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것들은 워낙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이 다 이미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작년 5월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새롭게 신설된 법이다 보니까 아직 많은 원장님들이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이 법은 채용 공고를 실제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데 거짓으로 자기 홍보를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 파트가 중요한데 채용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병원에서 어떤 근로자를 채용을 하는데 뭐 300만 원에 채용을 하겠다라고 공고를 내고 실제 면접을 보니까 지원자의 능력이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250만 원으로 근로조건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바꾸게 되면 양 당사자가 합의를 이뤄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법에 따르면 채용 광고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꾼 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만약에 그걸 신고를 한다, 채용 광고대로 나를 뽑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돼요. 그렇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변경을 금지를 하거나 광고의 내용을 바꾼다거나 하는 게 이런 걸 좀 까다롭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바꾸는 게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정말 신뢰할 만한 근로자와 이렇게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도 30인 이상의 병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30인이 넘는 병원이라면 그걸 유심히 유의해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채용 공고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지역 병원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인재 관리 및 퇴직 관리인데, 퇴직을 하고 나서 병원의 사적인 비밀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폭로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 선생님들에게 가급적 그만둘 때 뭐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법률적으로 맞다라고 하면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14일 이내에 자녀임금을 다 청산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후적인 노동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5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시용 계약 내지는 수습 계약과 관련해서 노동위원회에 분쟁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면 수습 기간 이후에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착오를 일으키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수습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어떤 업무 적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자료가 있어야지만 해고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습 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1, 2개월 지나서 근로자의 업무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반드시 객관적이고 여기 5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업무 평가표 같은 것을 월 단위로 작성을 해서 해고의 근거로 만들어서 제시를 하셔야지만 수습 중인 근로자와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평가 제도를 갖추기가 싫다, 그것도 번거롭다라고 하면 아예 2개월이나 3개월짜리 시범적인 계약을 맺는 기간제 계약, 2개월 또는 3개월만 계약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되면 더욱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는 휴업의 개념이라는 게 나오는데, 휴업이란 사용자, 회사, 즉 우리 병원의 사정으로 근로자들을 업무를 시키지 않고 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 쉬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전체 근로자 아니면 시간 단위 나눠서 이렇게 쉬게 하는 게 가능한데,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서 일부 근로자들을 잠시 쉬게 하는 게 누구의 잘못인 거죠? 사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사회 모두의 잘못인데, 안타깝게도 노동법에서는 판매 부진, 병원 운영이 잘 안 된다든지 자금난, 이런 것들마저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판단을 합니다. 병원 운영을 잘 못한 책임 원장님에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쉬는 근로자들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4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휴업수당 지급 책임 판단 여부를 보면 두 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이 병원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해서 병원에 임시적으로 문을 닫게 됐다. 그런 경우에는 원장님의 귀책 사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업수당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건 뭐 당연한 얘기일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휴업을 한 경우, 뭐 밀접 접촉자가 조금 너무 많이 나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문을 닫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원장님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 휴업수당이 나와 있는 것은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을 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노동법에.
그걸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병원 경영이 너무 어려워서 일부 휴업을 하면서 70%를 지급을 하게 되면 사실상 병원이 도산 우려가 있다든지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해당 광역 단위로 있는 노동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휴업을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나는 지급을 안 하겠다라는 거나 아니면 10%만 지급을 하겠다라는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승인을 얻으면 평균 임금의 70%가 아닌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회사가 도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급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휴업을 해도 된다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는 코로나로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여부입니다. 이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래도 일부 근로자분들은 나의 잘못으로 출근을 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고 임금을 공제당하기 싫으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쓰면서 쉬어라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 연차휴가를 없거나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결근한 날수만큼 임금을 공제를 하시면 되는데 그 하단에 있는 것이 새롭게 신설된 감염병 예방법에 관한 내용인데 그렇게 격리되거나 확진을 받아서 출근을 못한 사람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는 경우에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최대 한도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확진되거나 격리되는 근로자의 하루 임금이 10만 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그 근로자를 유급으로 쉬게 해주면 정부에서 그 날만큼 임금을 그대로 보존을 해줍니다. 최대 한도가 1일 13만 원 상한으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일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 근로자가 확진되거나 격리된 기간을 전체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니까 그건 행정 절차가 좀 불편하시긴 하시겠지만 정부에서 그만큼의 지원금을 받으시면 근로자도 좋고 하는 거니까 그 몰입감이 더 높아져서 원장님에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제도들을 확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0페이지 하단에는 가족 돌봄 휴가라는 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족 돌봄 휴가는 이 병원에는 특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연차 휴가가 아주 다 사용을 하고 더 이상 사용을 할 연차 휴가가 없는데 가족을 돌봐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이게 가족 돌봄 휴직에서 나온 제도인데 가족 돌봄 휴직은 최단 30일에서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인데 그중에 10일을 따로 떼어서 하루 단위로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3일 이렇게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가를 다 쓴 근로자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 가족 돌봄 휴가를 이용을 해서 휴가를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족 돌봄 휴직이나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입니다. 그래서 우선 병원 운영에 좀 지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급한 업무가 많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 가족 돌봄 휴가를 활용을 해서 휴가를 보내주면 방식으로 이렇게 좀 인건비를 감소를 시키거나 근로자들이 급한 가족 돌봄의 일을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6페이지에 넘어가면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가족 돌봄 휴가와 이어지는 건데, 가족 돌봄 휴가를 가면 무급이라고 하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임금이 삭감되니까 가기가 싫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1일 5만 원씩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부모 가정은 최대 20일까지 지원을 하니까 이게 휴가를 가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그 근로자분들이 쉬면서 어느 정도 일당이 보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근로자들을 가족 돌봄을 보내주거나 이렇게 해서 쉬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들에게 홍보를 해주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금 뭐 원장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백신 휴가 제도가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근로자들이 뭐 주로 12시간 이후에 그 발열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백신 휴가를 도입을 하라라고 하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나 특히 은행권 이런 곳은 한 3일씩 의무적으로 백신 휴가를 주고 있어요. 이미 그건 정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반강제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근로자들이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백신 휴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민간 기업은 유급 휴가를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제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주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제도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를 원장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로 넘어가면 유연근무제도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코로나 감염을 피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목적을 통해서 시차 출퇴근제라든지 아니면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병원에서는 도입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그 정부 지원금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시차를 좀 조정을 해서 사업장 내에서 그 근무 밀집도를 좀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서부터는 그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8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정부 지원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원금의 이름과 왼쪽에 사업장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쭉 적어놨고요. 우리 원장 선생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과 오른쪽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뭐 워라밸 장려금 이런 겁니다. 58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만 34세의 근로자를 전월보다 근로자 수가 늘어나게 한 명이라도 채용을 하면 월 75만 원씩 연 9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 아실 가능성이 많지만 일부 원장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로자 한 명당 추가 채용이 되면 900만 원씩 3년간 2,700만 원이 나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서둘러서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지금이 오늘이 5월 30일이잖아요. 올해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은 5월 31일까지만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걸 좀 나중에 신청을 하지라고 생각하셨던 원장님들이 계시면 내일까지는 반드시 추가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신청을 하셔야지만 3년간 최대 2,70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혹시나 놓치셨던 분들은 내일 중으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이 지나고 나면 지원금이 없어지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금이 5월 31일에 마감이 되고 나면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이라는 게 이름만 바꿔서 생겨납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는 3년간 최대 2,7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건데 그 제도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대 지원 기간이 1년 900만 원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를 놓치신다고 하면 6월 달 이후서부터는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이 유지가 되기는 한다라는 거 명심해 두시고 채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내년도까지는 우리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동일한 예산이 편성이 될 겁니다. 근데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워낙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몰립니다. 신청이. 그래서 올해도 5월 31일에 신청을 마감을 하는 건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1분기에 빨리 서두르셔서 신청을 하셔서 이런 지원금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자문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분기별로 사실 근로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수령을 해가시는 원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페이지와 뭐 일자리 안정자금 다 아실 거고 두루누리 지원금 4대 보험료를 정부에서 특정 임금 이하의 근로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항들 이렇게 쭉 써놨고요. 60페이지와 61페이지에 지금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자료로 보시고 가능하다 싶으시면 지원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좀 병원 운영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에게 주어진 25분의 시간이 다 돼서 짧게나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